자, 석 달 넘긴 이란 전쟁, 미중 정상회담 뒤에 또다시 군사 충돌로 이어질 조짐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에서는 대형 망치 작전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또 네타냐후 총리와 군사 재개 가능성을 논의했다라는 얘기도 나왔어요.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미중 그 정상회담의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하는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 그리고 또 그 미중 그 회담에서 나왔던 그 이란 관련한 문제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 중국에 의해서 끌려가는 모습을 좀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국면 전환하기 위해서 내부 그 유권자들에게 좀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어찌됐건 미중 정상회담이 지금 일단락은 됐지만 또 9월에도 한번 만나고 지금 뭐 에이펙, 그다음에 G20 회의에서 계속 11월까지 만나야 되는데 어느 정도 지금 미국이 나름 글로벌 패권국으로서 우리가 지금 그런 질서를 만들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과 그 시진핑 주석이 만났을 때 저도 놀랐던 것이 시진핑 주석이 상당한 자신감을 보여주면서 뭐 투키데스의 그 함정 이런 얘기도 하면서 이제 여지까지는 조금 어떻게 보면 로우 프로파일, 중국이 G2라고 얘기할 때마다 우린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낮춰 얘기했던 거를 이번에 먼저 얘기를 하면서 기존 패권국, 그다음에 올라가는 그 패권국이 아직은 아니지만 올라가는 강대국, 이렇게 해서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위기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먼저 주도적으로 꺼냈거든요. 그럼 이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이 이란 문제에 대해서 지금 뭐 기자가한테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왜 그 이란 문제 많이 얘기는 안 하냐? 아니다. 아직 지금 상황에서는 만약에 이란 얘기를 꺼내게 되면 너무 많은 것을 부탁해야 되는 거라서 우리가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정도라는 상황이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중간 선거도 남아 있고, 그리고 지금 미중 전략 경합 안에서도 만약에 우위를 질려면 이 이란 문제를 좀 어느 정도 해결하고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고, 이게 뭐 전면전 수준은 되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어찌됐건 그 호르무즈 통행 문제나 아니면 핵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을 거고, 그리고 지금 그렇기 위해서 지금 이제 압박하는 국면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는 충분히 제한적인 군사적 활용도 충분히 쓸 수 있는 카드라서 지금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남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대형 충돌이나 장기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형 충돌이 있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이란 전쟁에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발을 뺄 것인지에 고민을 하죠. 내 안보팀 회의를 소집했는데 외신에 따르면 내부조차도 의견이 일치가 안 되는 거죠. 아마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만이 이란을 공격하자고 그랬겠죠. 특히 이제 이스라엘 쪽과 정보 협력을 하는 CIA라든가 국가 정보 팀들은 이 문제가 이렇게 간단치 않다라는 것을 이미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베이직에서 빈손으로 귀국했다고 그래서 다시 그것을 만회하고자가 테헤란에다 폭탄을 떨어뜨린다면 과연 얻는 것이 무엇이냐. 그거보다는 봉쇄를 강화하면서 결국은 이란을 경제적으로 압박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다시 폭탄을 투하하고 군함을 보내서 과연 뭐 하르그삼을 공격할 것도 아닌데 다시 무슨 AI의 폭풍 전야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AI를 굉장히 이제 활용을 하는데 이 전쟁을 어떻게 보면 영화처럼 생각하는 약간의 SNS 전쟁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정도로, 근데 저런 것도 가끔 나와야지 자주 나오니까 이제는 뭐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시간이 좀 많으신가 보다 그래서 또 올렸구나 하지, 저것이 폭풍 전야로 정말 다음날 전쟁으로 가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라는 멘트에 대해서 과연 이란 지도부가 얼마나 주의를 기울일지,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좀 중국 갔다 와서 조금 이란 문제에 관해서 심도 있는 좀 검토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이란에 돈줄을 조일 것이지 대형 군사 카드는 꺼내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란 대리 세력의 미 본토 테러 가능성이 또다시 언급됐더라고요. 이건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가요? 이란 쪽에서도 지금 압박 수위를 올려가고 있죠. 왜냐하면 지금 이란 쪽에서도 걱정하는 부분은 그 미국과 이스라엘의 그 본토 공격을 아마 대비하려고 억지력을 높이려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벌어졌던 게 바라카 원전에 대한 그 공격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는 이거는 전략적 신호를 보낸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진짜로 바라카 원전을 이번에 타격하려고 했던 의도가 아니라
바라카 원전도 우리 타겟 리스트에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스라엘 쪽에서도 이게 워딩의 수준이었지만 전술핵을 쓸 수 있다라는 식의 얘기를 꺼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는 핵은 없지만 핵시설을 공격함으로써 핵 공격이랑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역량은 있다. 우리도 아직 드론이 있고 탄도미사일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바라카 원전 공격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거든요. 그 일환으로 우리가 거기를 더 넘어가서 우리도 참수 작전 당하고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암살 시도 이런 것들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근데 남 교수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예.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란도 이걸 확전으로 끌고 가서 얻을 수 있는 요인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기 때문에 예. 결국 이런 능력을 보여주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경고를 하는 거죠. 이제 계속해서 진짜 실제적인 군사 작전이 들어올 수 있는 수준이 있으니까 우리도 충분히 그거에 대한 tit for tat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그냥 자유롭게 공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똑같이 우리도 걸프 동맹국한테 전쟁 비용을 부과할 것이고 미국 안에서도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겠다라고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지금 전략적 그 신호를 미국에게 그리고 미국의 동맹국들에게 보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